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살아남기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라방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번 지금 시즌에 사실 다주택자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내가 향후 이제 수익이 어떻게 나냐, 내가 버티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향방이 결정되는 시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메디테라와 함께하는 지역 임장 스터디 그리고 데이터 스터디 모집 중인데요. 혹시나 현장에 가서 무엇을 보고 확인해야 할지, 그리고 투자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임장 스터디를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지역을 보는데 숲을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리고 데이터 막 차트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장은 너무 빠른데 내가 이걸 일일이 다 다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법으로 부동산 지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투자에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차분차분히 초급자 대상으로 해서 스터디를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테리어비, 취득세 등등이 몇 년 전까지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집을 사고 팔 때 뭐 10년이 지나서 팔 수도 있고, 5년이 지나서 팔 수도 있고, 1년이 지나서 팔 수도 있어요. 다만 취득세는 어차피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는 따로 증빙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취득세를 낸 거기 때문에 증빙 자료는 안 내도 되지만, 취득세 자체 금액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수증이나 이런 건 항상 등기랑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시면 좋고, 인테리어비는 인테리어를 받을 때 그 견적서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야 돼요. 영수증. 그래서 그거를 미리 현금 영수증을 받던지 세금 계산서를 받던지 해서 그거를 미리 끊어놔야 돼요. 인테리어 비에 대해서. 근데 인테리어 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인테리어를 했을 때 도배장판 이런 건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을 없애주지 않아요. 그거를 자본소득이랑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인테리어를 할 때 이제 거실이랑 거실에서 안방 베란다랑 이렇게 트는 거 있잖아요. 트거나 이제 보일러라던가 샤시라던가 이런 거는 인테리어비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빼서 공제를 해주는데, 도배장판 이런 거는 안 해줘요. 그래서 인테리어비를 이제 현금 영수증 받고 견적서를 받으실 때 아예 그런 샤시라던가 다른 거에 비용을 다 이제 포함해서 견적을 끊어달라고 해야지 나중에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법인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인테리어비다, 뭐 왔다 갔다 교통비다 이런 것도 다 되잖아요. 필요경비로. 그래서 이 인테리어비 자체가 필요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개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집의 자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인 이런 뭐 확장비라던가 샤시라던가 보일러비 이런 것만 되니까, 그렇게 그 항목에 맞게 끊어달라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지금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보유 채수, 그리고 본인의 여유 자금, 예비비에 따라서 움직임을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대선이 누가 되든 사실 집값이 확 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긴 조금 어려워요. 물론 이제 만약에 보수당이 아닌 진보당이 대권을 잡았다 그러면 규제 정책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세금적인 부담이 더 심해져서 우리가 이제 존버라고 하죠. 이제 버티기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예비비가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역전세가 나거나 혹시 뭐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출렁임이 심할 때 또는 조정장이나 이제 하락장이 일부 왔을 때 버티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대선 이후로 가격이 확 꺾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그러니까 보수당이 되든 진보당이 되든 세금은 지금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부채도, 나라 부채도 심해졌고, 그래서 세금을 지금 더 많이 걷어야 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 그러니까 이 지금 나라에서 정말 큰 세수가 되고 있는 지금 부동산을 가격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취등록세라던가 재산세라던가 그 양도소득세라던가 이런 세금 확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어떤 당이 집권을 하게 되든 부동산 가격 자체가 확 다운되거나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규제 정책이 심해졌을 때 사람들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셔야 되고, 다주택자여서 난 아직도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라고 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뭐 암흑기가 온다 이렇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암흑의 시대가 돼도 가격이 막 이렇게 확 빠져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금 샀던 가격에서 확 빠져서 뭔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지금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물건이 좀 여러 개 있어. 근데 암흑의 시기가 와서 다주택자라서 내가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어 라고 한다면 이제 물건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대선 전에 적당한 수익을 보고 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져갈 건지에 대한 물건 구분을 지금 막 해야 될 시기거든요. 나는 정말 다주택자여도 한 1, 2주택밖에 없어서 더 사야 돼, 자금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담으셔도 되지만, 나는 너무 다주택자야, 그래서 이제 버티기를 나중에 할 때 리스크가 있어 라고 하시면 지금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만약에 정말 암흑의 시기가 온다 라고 했을 때 최소한 5년, 6년, 4년에서 6년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도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애들은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당히 수익 봤을 때 털고 그 예비비라던가 자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 대선 때 또 제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좋은 물건을 담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밑장 빼기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존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둘 건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것도 없어서 이제 막 좀 담아놔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포지션을 정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내년에 대선 있고 나서 24년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근데 총선이 분명히 지금 과대정당 때문에 그 불거졌던 그런 면모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다음에 과대정당이 되게끔 총선을 그렇게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규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이 대선 때 한번, 총선 때 한번 또 이렇게 정책들은 조금 뭐랄까 분위기가 약간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때 이제 존버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미리 물건을 담아서 그거를 이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너무 많아서 그 존버를 못 할 것 같아서 좀 물건을 일부 털어낼 건지, 본인의 포지션을 이제 1, 2, 3 이 세 가지 중에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미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저는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때 후랭이님 그 유튜브에도 나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인 물건 그리고 법인 물건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인 물건은 그 종부세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맞춰놨으니까 뭐 4년에서 6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면 가져가고, 법인 같은 경우도 물론 개인에서도 밑장 빼기를 해서 내가 현금화 시켜서 다른 거 더 좋은 걸 담는다고 하면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종부세가 부담이 되고 더 가져갔을 경우 향후 더 오를 것 같긴 하지만 종부세가 매년 이제 공시지가의 6%를 내야 되니까 그것만큼 수익이 난 것만큼 세금이 그만큼 같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어차피 똔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미리 터는 게 낫죠. 리스크를 줄이는 면에서 훨씬 낫죠. 그게 똔똔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정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다주택자의 포지션, 사실 무주택자의 포지션, 이런 포지션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시사나 이런 거를 많이 보시긴 하지만 이 정책 일변도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져가고 존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비비를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는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일 좋은 게 전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특히 만기가 된 사람들은 이제 갱신 청구권을 쓰거나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셔서 새로 맞추게 될 텐데, 그럴 때 지금 억 단위로 거의 전세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현금화로 해놓는다고 하면 버티기 하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세가가 받쳐줄 것 같은 물건은 이제 가져가시고, 전세가가 못 받쳐줄 것 같은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기 할 때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물건은 이제 터는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포지션에 맞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전세가가 많이 흔들릴 물건만 있다. 그러면 일부는 터시는 게 낫고, 전세가가 다 튼튼해. 그러면 이제 몇 개 정도 더 담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